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6강 부수자입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장인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바칠공. 그 다음에 돈을 꿰고 있는 모습 꿰관. 흙을 귀하게 받드는 거하고 조개표와 구성되어서 귀하다의 뜻이 된 귀할귀. 대신 대에서 음을 빌릴 대. 찌를 자에서 음을 빌린 힘입을 뢰. 그물로 물건을 사오다, 끌어오다 해서 살매. 위에 날출 형식이랬죠. 나가서 물건을 팔러 간다 해서 팔매. 토끼묘에서 음을 빌린 무역할 무. 사람인가 조개패로 구성되어서 믿다에서 나온 질부. 부세 뭡니까? 무사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부세부, 세금부. 안일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쓸비. 가난할 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나눌 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가난할 빈. 아주 집안에 이르는 사람, 귀한 손님을 나타내는 글자 손빈. 걸음 보자 모습이죠. 발의 모습이죠. 귀한 손님이죠. 손빈. 시우리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줄사. 숭상할 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상줄상. 맡길 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품삭임. 버금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재물자. 제주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재물제. 바칠공, 꿰관, 귀할귀, 빌릴 때, 힘입을 내, 팔매, 살매, 팔매, 무역할 무, 질부, 부세부, 세금부, 쓸비, 가난할 빈, 손빈, 줄사, 상줄상, 품삭임, 재물자, 재물제. 모두 조개패 부수죠. 조개패는 화폐를 뜻한다 했죠. 오늘 조개패로 구성된 자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쌓을저는 옆에 쌓을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요거 조개패가 없어도 쌓을저인데 앞에 조개패를 넣어서 확실하게 뭐를 쌓아요? 돈을 쌓는 거죠. 그래서 저축한다 할 때 쓰이죠. 뭐 저수지 할 때도 쓰이죠. 쌓을저. 다음 도둑적은 중국에서는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제 이렇게 반되죠. 도둑적은 법칙칙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이 도둑적은 창가와 법칙칙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칙칙에서 음을 빌리니까 여기서는 부수의 뜻과 관계없죠. 법칙칙과 창가로 구성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칙에서 음을 빌린 거죠. 원래 법칙칙의 조개패는 뭡니까? 소정의 주름, 소정의 형상이죠. 솥에다가 칼로 내 말 안 들으면 여기에 솥에 삶아 죽인다. 이래서는 법칙이죠. 그래서 창과 칼로 귀정한 솥을 훼손하는 모습이 창과 칼로 귀중한 솥을 훼손하는 모습에서 도둑이죠. 본 뜻은 상해를 입히다 해서 도둑적이 된 겁니다. 재밌는 자죠. 복잡해도 법칙칙과 창과로 구성돼서 조개패는 솥을 뜻한다. 솥 옆에 칼도와 창과로 해서 솥을 상처를 입힌다. 솥을 훼손한다 해서 해치다. 도둑적이 됐다. 고들정은 조개패 위에 전복이죠. 조개패는 뭐라 했어요? 이때 조개패는 솥정이라 했죠. 솥정. 솥정은 원래 뭐 밥을 하는 화구잖아요. 그릇이잖아요. 솥이잖아요. 위에다가 전복이 점을 친다면죠. 불을 떼어서 점을 친다. 거북이 같은 거 뭡니까? 여러 가지 점을 친다 해서 바르다, 곧다의 뜻이 된 겁니다. 점은 바르게 쳐야 되죠. 그래서 고들정이 된 겁니다. 뭐 정숙하다 할 때 쓰죠. 보낼 증은 일찍증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이다. 보내기는 뭘 보냈겠어요? 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뭐 선물할 때 누구누구 뭐 증정, 누구누구 기증 할 때 하죠. 예, 일찍이 바로 보내줘야 되죠. 선물 같은 건 바로 일찍 보내줘야 됩니다. 일찍증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앞에 사람일 하면 뭡니까? 중성이 되죠. 흑토를 하면 뭡니까? 더할증이 되죠. 예, 일찍증에서 음을 빌린 일찍증도 많은 형수자를 품고 있다. 네, 보낼 증은 조개 뭡니까? 일찍증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바탕질은 중국 발음에 입성이 없으니까 지로 발음됐네요. 바탕질은 모탕은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모탕은이 뭔지 아세요? 도끼질 할 때 도끼로 나무를 쪼갤 때 밑에 나무를 안 받치면 도끼가 땅을 막 헤쳐가지고 돌을 찍으면 도끼가 상할 수 있죠. 그 밑에 다시 가르다지로 나무를 대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쪼개죠. 밑에 옆으로 가르다지로 놓는 나무를 모탕이랍니다. 모탕은은 바탕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원래는 도마택이죠. 도마. 도마고 위에 그 도마니까 뭡니까? 바탕이 되는 거죠. 밑에 깔으니까. 그래서 바탕질. 그러니까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맨 밑에 까는 거니까 바탕질. 뭐 소질이 있다. 본질이 있다. 뭐 성질이 좋다. 뭐 이럴 때 질자를 쓰죠. 쌓을 저, 도둑적, 고들정, 보낼정, 바탕질은 조개패로 구성된 자입니다. 자, 이어서 조개패로 구성된 자를 보겠습니다. 도울찬. 도울찬은 조개패에다가 위에 먼저 선이 두 개죠. 나아갈 신자입니다, 이게.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 뵙기를 구하다인데 여기서 돕다의 뜻이 된 겁니다. 돕다. 도울찬. 저는 이렇게 설명하죠. 화폐를 들고 서로 먼저 가서 돕다. 불의 돕기도 한다. 그랬다고 말하더라. 도왔다 카더라 하면은 칭찬할 찬이 되죠. 서로 도와주는 거. 서로 나가 도와주는 거. 도울찬. 재밌는 자죠. 꾸짖을 책. 책은 입성이니까 저로 발음되죠. 저. 꾸짖을 책은 가시자. 위에가 이게 가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전의 자형을 다시 살려서 가시 모양을 표현해 놨습니다. 이 가시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건문과 소전은 조개패와 음을 나타내는 가시자로 이루어진 형수자입니다. 예서에 와서 글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꾸짖다의 뜻입니다. 가시가 있으니까 꾸짖다의 뜻이 된 겁니다. 꾸짖을 책, 뭐 문책하다, 뭐 자책하다 할 때 책자 쓰죠. 천할 천은 작을 전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칼도가 두 개면 작을 전자죠. 이 작을 저니까 천한 사람은 돈이 뭡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한 거죠. 재밌죠? 이 작을 전자로 구성된 형수자 기억납니까? 발족을 하면은 발이 작으니까 얕으니까 발불천이죠. 발불천. 물수를 하면 뭡니까? 얕을천이 되죠. 세금을 하면은 돈전자죠. 돈전. 옛날에 동전, 돈은 굉장히 새로 만든 것 중에 얇은 걸로 봤습니다. 작고. 그래서 돈전이 작을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가 된 거죠. 작을전에서 음을 빌린 천할천.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탐할탐은 이재금. 왜 이재금을 형성자로 빌렸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서 돈다발을 들고 안고 밖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뒤통수가 건지럽겠죠. 뒤통수에 누가 때릴 것 같겠죠. 눈앞에 돈이 보이면 바로 앞에서는 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견물생심하는 거 아닙니까? 탐할탐은 이재금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이재금, 탐할탐, 미음, 그렇죠? 이재금에서 음을 빌린 형자이다. 이 밑에 이재금 밑에 입구를 하면 뭡니까? 먹음을 함자가 되죠. 먹음을 함. 팔판은 돌이킬 반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비읍과 피읍이 입수름이죠. 통하는 음이죠. 팔판은 돌이킬 반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본뜻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장사죠. 장사. 그래서 팔판입니다. 돌이킬 반이니까 싸게 사서 반대 돌아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팔판이 됩니다. 장사다에서 나온
팔판. 그래서 뭡니까? 판매하다 할 때 쓰죠. 예. 시판. 예. 뭐 길거리에서 파는 것은 가두 판매하죠. 예. 도울찬, 우지절책, 천할천, 탐할탐, 팔판은 조개패로 구성된 자입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조개패는 부수자죠. 조개는 화폐를 뜻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 하랴하는 더할가에서 음을 빌린 형사다. 자, 기억납니까? 히읗과 통하는 발음은 기억.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오를 가자 앞에다가 물술 하면 물하자가 되잖아요. 예. 기억과 히읗은 통한다. 예. 하랴하는 뭔 말인가 하면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축하할 하자는 더할까에서 조개패에 더할까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축하해 하는 것은 생일 축하해 하면 뭡니까? 축하해 하는 사람이 쏘는 거죠. 예, 생일 주인공이 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축하해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돈을 주면서 축하해야 되죠. 아이고, 니 축하한다 하면 말로만요. 돈 주세요죠. 예, 조기패가 들어가 있으니까 재밌는 자죠.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하리할하는 더할가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어질현은 위에가 어질현자입니다. 어질현에서 조개패를 넣어서 어질현자가 된 겁니다. 고자에 보면 옆에가 또 오가 이거 충성충을 쓰기도 하죠. 현인 할 때. 예, 같은 자입니다. 어질현은 어질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원래는 착하다, 좋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거죠. 예. 많은 재물에서 어질다. 돈이니까 많은 재물에서 어질다의 뜻이 된 겁니다. 어질현. 재물화는 될화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될화. 예. 본 뜻은 재물이다. 될화도 마찬가지. 위에 풀초란 뭡니까? 꽃화가 되죠. 꽃화. 예. 재물화는 될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예. 조개패, 하랴할하, 어질현, 재물화는 조개패로 구성된 자이다. 예. 자, 오늘 수업 불글적자 또 있네요. 불글적은 사람의 모양인 큰 대와 불을 뜻하는 불화로 구성되어서 불 위에 사람이 뭡니까? 붉게 굽히는 모습이죠. 불글적. 이 밑에 점 4개가 불화로 봐서 불로 흙을 굽다가 아니고 큰 대의 변형으로서 뭡니까? 밑에는 불화고 위에가 흙토가 큰 대의 변형이죠. 그래서 불을 쬐는 모습이다. 큰 대가 불을 쬐는 모습이다. 자, 흙토가 큰 대의 모습으로 변형 쓰인다. 나중에 다른 알주도 보면은 다른 알주 밑에는 발 모양, 위에는 큰 대입니다. 사람이 막 팔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흙토가 큰 대의 변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위에서 불 쬐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을 쬐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겠죠. 거기서 나온 불글적입니다. 적도할 때 이거 쓰죠. 불글적은 부수자. 중국어 입성이기 때문에 치로 발음됐네요. 5급 한자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 볼까요? 쌓을 저는 옆에 쌓을 저의 섬을 빌린 형수자. 그 다음 도둑적은 법칙칙과 창가로 구성되어서 조개패는 뭡니까? 소철 뜻하는데 창과 칼로 소철 훼손한다 해서 나온 도둑적이 된 자죠. 법칙칙의 섬을 빌린 형성자. 고들정은 소정 위에 전복, 그죠? 바르다, 곧다의 뜻이 된 고들정. 줄정은 일직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바탕질은 모탕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도울차는 나아갈 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나아갈 신에서 나아갈 신과 조개패로 구성된 회의자죠. 회의자. 서로 가서 돈을 도와준다. 도울찬. 꾸짖을책은 위에 가시자예죠. 음을 나타내는 가시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꾸짖을책. 이게 뭐 약속대로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꾸짖는 거죠.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천할천은
자악을 전해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타말탐은 이재금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팔판은 돌이킬 반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왜 돌이킬 반에 팔판이 됐을까? 물건을 사서 다시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기 때문에 팔판이 됐다 했죠. 조개패는 화폐를 뜻하는 자다. 하랴할 하자는 더할까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축하한다 할 때 쓴다. 어질현은 어질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돈이 많다에서 어질다의 뜻이 된 글자. 재물화는 될화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불글적은 위에는 큰대의 변형, 밑에는 불화. 불을 쬐는 사람이 얼굴이 벌겋다에서 난 불글적 부수자라 했죠. 쌓을저, 도둑적, 고들정, 줄증, 바탕질, 도울찬, 꾸짖을책, 천할천, 탐할탐, 팔판, 조개패, 하랴할하, 어질현, 재물화, 불글적.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